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두 번째 2강 진도 나갈게요. 우리 교재 12쪽 지난번에 원보험, 재보험 하려다 말았죠. 여기는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딱 그림 하나만 넣어주면 매우 쉽습니다. 가실게요. 이 교재보다 이 설명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계약자, 보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거, 여러분 민영보험이나 우리가 하는 농업재보험이라든가 가축재보험, 여기 계약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우리가 말하는 농업, NH농협 손보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원보험이라 합니다. 원보험이라 해서 얘를 보험자 또는 원보험자라 하고, 재보험이 없으면 굳이 원보험자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따르게 해놨습니다. 둘이 같은 애들인데 여기선 그냥 보험계약이에요. 보험계약. 근데 얘가 없으면 원보험이니 그딴 말 쓸 필요 없죠. 그냥 계약자, 보험자, 보험계약 끝인데, 보험회사도 일반 기업입니다. 기업이니까 이들도 리스크를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글로벌하게, 왜 재해가 각 나라별로 전 세계가 동시에 나지는 않으므로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글로벌한 재보험 회사에 다시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던 보험자가 재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여기는 재보험 계약이 되겠죠. 색깔 바꿔서. 재보험 계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어머니 별도의 얘랑 별도의 계약이므로 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별도의 계약입니다. 서로 종속적이지도 않아요. 서로 독립된 별도의 계약이므로 이때 얘는 다시 재보험 계약의 계약자가 되는 것이죠. 즉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 출제위원이 말장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얘를 표현할 때 얘는 표현이죠. 원보험 계약의 보험자 맞나요? 재보험 계약의 계약자 맞나요? 맞습니다. 재보험 계약의 보험자, 재보험회사. 이렇게 이 그래프로만 보면 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보험계약의 계약자, 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원보험자이다. 맞죠? 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재보험계약의 계약자는 원보험자, 재보험계약의 보험회사는 재보험자. 그리고 얘네 둘은 서로 독립된 계약이므로 여기서 보험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위험을 분산시켜서 갑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얘한테 보험료, 보험금 줘. 청구한 겁니다. 보험금 청구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잠깐만, 나 너한테 보험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나도 보험 들었거든? 나도 얘한테 받아서 줄게 라고 항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얘는 뭔 소리야, 나 이거 몰라, 그냥 돈 달라고, 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이 보험자가 돈 달라고 청구했는데 돈이 없다고 받아서 줄게. 왜? 여기서 여기는 단절입니다. 받아서 줄게. 또는 얘가 하게 됩니다. 재보험 계약이 들었는데 얘가 얘기하죠. 야, 너 이번 달 보험료 왜 왔네? 보험료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맨날 돈이 없대, 얘는.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받아서 줄게 라고 항변하지 못한다. 여기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저걸 말로 다양하게 표현하니까 어려운 거지, 지금 제가 요즘 보여드린 요 패드를 하시면 까딱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기를 보실 때, 자, 얘는, 얘는 이 보험 계약은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손해보험일 수도 있고 얘가 인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이 있어서 어떤 계약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계약에 의해서 얘가 다시 재보험한 이 계약은 무조건 얘가 무슨 종류의 계약이든 얘는 무조건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이면서 손해보험 재보험 계약의 보험 계약자는 계약자 누구죠? 보험회사, 기업입니다. 기업이 가입하니까 기업보험입니다. 그렇죠? 여기. 얘는 계약자가 보험에 들 때 얘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무조건 기업보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인, 법인이 아니고 일반 개인일 때 얘들은 여기서는 계약자 등이죠.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약관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걸 금지하는 원칙이 여기서는 적용이 되고 여기는 기업보험이기 때문에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각자 가입을 한 다음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나중에 야, 이거 아무래도 내가 너무 불리한 것 같아. 너한테 좀 불이익하게 변경하자. 안 된다. 여기서는 서로 합의해서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일방적으로 불리하니까 너한테 약간 불이익하긴 한데 계약서 변경하자. 오케이. 그래서 상법 663조 이렇게 출력하셨죠? 663조를 보시면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보세요. 조문 제목이 뭐냐면 보험계약자 등의 분리 변경 금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주 보시는 겁니다. 조문은 여기다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2편 상법 보험편 4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얘네 둘이죠.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서 앞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나올 때는 지금처럼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만 해당이 돼요. 손해보면은 보험수익자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는 특약으로 못한다고 했으니까 특약보다 이건 앞서죠. 강행 규정이니까. 그래서 그러나 단서 조항이 있죠. 재보험 및 해상보험 여기 있죠. 이 재보험이잖아요. 및 기업보험이 해상보험이 있죠. 해상, 운송, 화재 다 기업보험이에요. 거기에서는 적용하지 그러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즉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그러하지 못하다니까 불이익하게도 변경할 수 있다. 여기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제가 설명 다 드린 거 이제 가실게요. 자, 이제 오셔서 교재로. 자, 여기는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요렇게 이 보험의 목적에 수량에 대해서도 가끔 나옵니다. 자주는 안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험의 목적이 한 개냐, 여러 개냐. 한 개면 개별보험, 개개의 물건 또는 사람이죠. 다음 집합보험은 다수의 물건, 사람의 집합체. 여러분 기업회사에 보험회사 오잖아요. 단체보험 가입하시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됐고 다만 여기서도 특정 보험인데 다수긴 해. 그런데 그 다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100개인데 딱 그 안에 그대로 있어. 100개가 1번부터 100번가 넘버링까지 돼 있어가지고 그건 특정이죠. 특정 집합보험이고 포괄보험은 얘는 우리 요즘에 쿠팡이나 이런 신세계 그 물류창고 있죠? 거기 어때요? 수시로 계속 선입선출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물건이 특정이 안 돼 있죠. 사고가 난 시점에는 들락날락하니까 그때 어떻게 된다? 사고가 난 시점에 그 장소에 그 현존하는 그거 걔가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수시로 교체되는 걸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총괄보험 됐죠. 요 총괄보험 또는 포괄보험은 알아두세요. 출제자가 둘 중에 어느 한 용어로 쓸 겁니다. 총괄보험, 포괄보험 알아두시고. 자, 여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단체보험, 복합보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방금 했었죠? 기업보험이 있었고, 가계보험. 보험 계약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보험 계약자를 봤더니 우리가 아는 일반 개인이죠. 우리 생명, 화재, 자동차, 그 다음 우리 가축 재보험, 뭐 우리 농작물 재보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업보험은요, 우리 해상, 항공 재보험, 아까 재보험 보셨죠? 그 다음에 또 화재 보험 등 이런 것들 되셨고요. 자, 넘어가십니다. 자, 여기도 의사보험, 여기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역시 나오면 출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서로 간에 비교하는 것,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지문으로 깔고 맞는 거, 틀리는 거 찾는 거죠.
자주는 안 나오는데 한 번 해놓으면 어렵잖아요. 먼저 상호부금개. 자, 유식한 말로 상호부금이고 우리가 다 아는 단어는 개입니다. 개. 개 뭐죠? 동네 아줌마들 뭐예요? 여기 수천 명, 수십 명 모이나요? 아니죠. 많아야 뭐 수십 명, 많으면 뭐 20, 30명 안쪽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돈 모아요. 자, 계좌에 딱 넣고 부금을 청합니다. 그리고 돈 받아요. 받는데 납부합니다. 마련한 다음에 추첨하죠. 이게 중요해요. 자, 똑같은 돈인데, 자, 맨 마지막에 타는 사람은 이득이 없어요. 맨 처음에 타는 사람은 이득을 봅니다. 왜? 남하고 똑같이 냈어. 근데 1번으로 타. 뭐가 이득이 있죠? 그만큼 이자 비용. 이자 남들만큼 맨 마지막 타는 사람과 내가 타는 그 시차, 시간의 차에 따른 이자 비용만큼은 가져오는 겁니다. 그거예요. 자, 그거죠. 맨 마지막에 타는 사람은 실익이 없어요. 오히려 손해볼 수 있죠. 그거 차라리 은행에 두 돈을 내가 걔 돈을 은행에 넣어놨으면 내가 마지막에 타는 그 시간 동안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차이점 어쩔 수 없습니다. 추첨으로 복골복이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자, 했죠. 이래서 그냥 서로 경제적 불안 상호 제거하는 데인데 경제적 불안 상호 제거를 봤는데 새로운 리스크가 탄생하죠. 기주가 돈 갖고 튀는 점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경제적 불안을 상호 제거하려고 상호부교나 계를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들었는데 그래서 갯돈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계주가 돈 갖고 튀고 전화를 안 받아. 이게 훨씬 큰 리스크죠.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대수의 법칙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고요. 말했죠? 동네 아줌마 몇 분이서 한다고 대수의 법칙은 라지는 뭐 최소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 명은 돼야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수지상등의 뭐죠? 내가 낸 돈, 기금 전체의 돈, 그게 낸 돈과 받을 돈이 똑같아야죠. 다만 이게 개인별 가입자에만 성립되죠. 보험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다리가 있다. 그다음에 저축은 우리가 알고 있죠. 저축도 역시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뭐 이자 투자 수익 이자도 뭐 요즘 금리 세니까 됐죠. 그다음에 저축은 우리 모여가지고 저축하고 그러지 않죠. 위험단체 모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저축 대수의 법칙에 따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률 없죠. 이런 거 아니고. 다만 보험은 특정 우연한 사고를 대상화하고 단체 구성하고 대수의 법칙에 따른다.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 공제는 우리 직장 공제 많이들 드시죠. 큰 회사들은 공제조합 다 있습니다. 돈 내서 서로 간에 어떤 사고나 이런 게 해서 그 공제에서 돈이 나가는 거죠. 심지어 뭐 교통사고까지 주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래서 조합을 결성하죠. 직장에서.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띄어서 납부를 합니다. 큰 회사들 다 해요. 동일한 직장, 직업군, 뭐 지역 상관없습니다. 매달 돈을 내서 납입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람한테 그냥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도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긴 해요. 이렇게. 그래서 다만 구성원이 일반 보험처럼 광범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특정한 조합원에만 딱 한정된다는 게 이게 보험과 다르죠. 그래서 그러나 그 실체는 지금 보신 대로 각각 다 각출해서 사고가 났다는 거 보험하고 똑같잖아요. 대세의 법칙에서 그 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됐죠. 그리고 근거법이 다르죠. 각각 공제는 각각 직종별로 각각 관계 규율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으로 규율하잖아요. 당연히 그 법의 제약을 받고 그다음에 해당 관청 관할 직군에 관할 해당 주무부처가 있을 거고 그 산하에 해당 관리 감독청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규제를 받죠. 그다음에 보험업법상 보험업법상 우리가 말하는 보험회사를 얘기합니다. 서로 관계의 법과 해당 감독기관이 달라요. 이렇게. 하지만 엄연히 공제도 에너지 보험 계약이잖아요. 이게 보험의 성격이고 보험 계약을 했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 어디 적용받는다? 우리가 말하는 상법 4편의 보험편,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보험계약법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요 적용 대상이 된다. 왜 중요하다고요? 법조문에 있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기 624조는 다시 한번 법조문 그대로 있습니다. 자, 지금 본 공제, 상호보험 등 얘들은 이 편은 뭐죠? 상법 보험편. 제가 제일 통째로 보여드렸죠. 그 조문. 그 조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여기에 준용한다.
즉 무슨 뜻이에요? 일단 상호보험 공제 그 규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상법을 갖다가 놔요. 상법을 갖다가 놨는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관계 그 특별법을 따라야 되겠죠. 됐죠? 여기에 모든 걸 다 기회를 썼습니다. 큰 틀에서 상법 보험표를 적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얘를 적용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보증 우리 알죠? 보증은 한번 그림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보증에서는 이런 개념을 출제자가 어떻게 용어를 쓸지 몰라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증은 이겁니다. 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자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둘이 계약을 합니다. 자, 계약을 하기를 여기 채권자죠. 여기는 채무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서로 돈 주고 빌려준 계약을 뭐라고 할까요? 무슨 계약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입니다. 그리고 얘를 주채무라고 합니다. 얘 입장에서 얘는 주채무가 되죠. 얘는 주채권자, 주채무자. 그래서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야, 솔직히 너 완전히 못 믿겠는데 빌려줄게. 우리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데 보증인 안에 세워라서 보증인 세웁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주채무자. 그래서 얘가 주채무자가 되고 얘가 나타나면서 얘는 보증채무자입니다. 이 용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돈을 못 갚아요. 얘한테 야, 너 보증서 얘가 돈 못 갚았대. 얘는 그래도 한 번 더 항변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얘한테 한 번 더 가서 얘 재산에 대해서 다 조회해봐. 그래도 없으면 내가 갚아줄게. 라는 게 보증채무입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별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설명 들었고 자 여기서 자 보증은 역시 그 사과 못 갚은 우연성이죠. 고의로 안 갚지는 않잖아요. 우연성은 유사한데 뭐 보증보험도 위험 단체가 있나요? 없죠. 보증 쓰는데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 아니죠. 조금만 다이다이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죠. 보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오늘날 보증은 우리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보증보험 들어보셨죠? 걔는 완전히 보증보험 회사입니다. 근데 손해보험이 아니라 보증보험이에요. 걔는 뭐냐면 우리 일반 보증에다가 얘는죠. 일반 보증에다가 보험을 가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증보험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보험. 아까 말한 손해보험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해운, 화자, 책보에서 그 보험입니다. 엄연히 손해보험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은 뭐죠? 우리 뭐 보험은 설계사분들, 우리 보험업 하니까 보험하니까 설계사분들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으셔. 그분들 다 설계사 등록할 때 보증보험증권 끊어옵니다. 어디서 끊어온다? 여기서 끊어옵니다. 서울보증보험. 역시 위험을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 많은 설계사 쓸 때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보증보험증권 끊어와 그래야 등록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계약자 보호도 되죠. 이렇게. 자, 이번에 도박과 복권. 딱 봐도 제목이 사행성이죠. 사행성. 보험과 똑같죠. 보험도 사행성이니까. 다만 도박과 복권, 우리 보험은 뭐죠? 지켜야 될 가치, 피보험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누구나 재산에 대해 지켜야 될 가치, 그걸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데 도박과 복권에 대해서 피보험이익을 지켜야 될 가치를 부여하면 큰일 나죠. 도박에 대해서 사회 전반에 인정하는 가치가 있다? 지켜줘야 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또 위험단체, 도박을 수천만 명이 모여서 하자 불법이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이렇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위험단체도 없고 그 다음에 피보험이익은 없다. 됐고요. 자, 자가보험. 여기는 우리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얼마 전에 작고하신 99세인가요? 찰리 먼거.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신데 찰리 먼거나 그 다음에 워렌 버핏, 그 다음에 우리 빌 게이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자가보험입니다.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자가보유와 달라요. 이분들은 철저하게 대세 법칙을 활용한 그런 보험료 산출 그런 통계적 신문을 거친 다음에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보실게요. 거대한 재산의 소유자가 지금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 찰리 먼거,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당연히 이분들도 해체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돈 들고 그냥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에 대해서 보험제도, 보험회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보험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인력, 훨씬 더 많은 통계의 자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굳이 보험회사에 스스로 내가면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유한 인력이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인력을 해서 금액을 별도로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준비해산 얘를 포트폴리오를 짜서 별도의 통계 신문을 통해서 관리합니다. 그게 자가보험입니다. 보험회사보다 훨씬 잘하죠. 그래서 우리 찰리 먼거하고 워렌 버핏 이분이 그 주주이신 그 버크셔 해서웨이 걔네들 단독 준비산이 있잖아요. 현금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는 준비산인데 찰리 먼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지금은 투자회사지만 그분들은 별도로 자가보험 하시는 겁니다. 역시 이분들은 대세 법칙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다 나와 있죠. 적금을 하죠. 그래서 보험과 유사하지만 다만 역시 그들 개인 몇 명이 거대한 재산 한두 명이 사는 거니까 보험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죠. 아무리 미국에 있는 그 1등부터 100등까지 모여도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재산 준비한다? 그렇진 않죠. 굳이 모인다면 두세 명이 모여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더라고요. NGO. 그래서 그건 있지만 이렇게 보험단체 구성하지는 않았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부대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책 보고 그냥 외우는 거하고 이런 부대 설명 그런 워딩들이 시험장에서 다 생각이 납니다. 출제자는 어떤 식으로도 말을 꼴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 상호부금, 자가보험이죠. 자가보유 아닙니다. 자가보험이에요. 여기서는 그치. 찰리 먼거 버크셔에서의 알았어. 걔네들 거대한 재산 있지. 따로 얘들 당연히 대세법칙 활용하겠지. 이렇게.